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와, 날씨가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더운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일본을 좀 다녀오면서 그런 말 좀 들었거든요. 일본이 무지하게 덥다고. 네, 그래서 더위 조심하라고 어, 말을 좀 들었었는데, 사실 한국이 더 더위를 조심해야 될 판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덥고, 잠시 이제 오후에 차를 타고 밖을 나가는데 차 계기판에 적혀 있는 온도가 38도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우리나라도 더위가 엄청 심하구나, 정말 이러다 병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폭염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정말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다들 건강 챙기시고요. 어, 지난 주말하고 어제랑은 이제 아무래도 일정이 좀 있다 보니까 방송을 좀 하지 못했는데, 오늘까지 그 여독이 좀 남다 보니까 조금 아직도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영상을 좀 찍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정예 부대의 증시의 흐름 속 한미 협상과 연관된 조방원이 강세를 보이고, EU, 일본, 한국 등 미국 LNG 구매 확대에 따른 LNG선 기대감, 즉 이 모든 게 사실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부족한 전력, 이로 인한 이 인프라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기업의 실적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종목군들 위주에서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종목군들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시장을 참여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시장 전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사실상 올해 내내 작년부터 계속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올바른 전략일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이 전략 속에서 그냥 좀 밑바닥에 깔고 있는 물량은 좀 깔아놓고 나머지는 뭐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에 맞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을 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 신고가를 돌파하는 성장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있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의 어제 발생했던 테슬라의 23조 원 규모의 이 파운드리 수주는 사실상 굉장히 저는 서프라이즈하고 대단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하나의 이 상승 전환에 있어서 주식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추세 전환의 이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차트보다도 더 우선시 해야 되고, 차트나 단기 매매보다도 훨씬 더 귀한 전략이고, 또한 우리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본 베이스가 깔아 있는 상태에서 단타를 하든 뭐 단기 스윙을 하든 중장기 전략을 짜든 그게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을 보면 아침까지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침에 이제 제가 찍어 놓은 모습인데요. 아침에 보면 뭐 하락 종목수 뭐 1200개, 코스피도 3배 더 가까운 종목에다가 코스피 0.6% 하락, 뭐 코스닥은 거의 0.7%, 1%대까지 하락이 확대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락도 굉장히 심했고, 외국인들 기관 할 것 없이 아침에는 양매도로 굉장히 매도세가 짙었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매도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더니 장 마감할 때쯤 되니까 우리 2,500억을 팔던 게 2,000억을 넘게 프로그램으로 들어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뀌면서 수급의 흐름이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린 거죠. 다시 보면 아침에는
개인이 1250억을 사고 기관 쪽하고 외국인이 팔던 증시의 흐름을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침에 개인들 3,800억 아침에 사던 거를 개인들이 판 거죠. 어찌 보면 개인들이 더 현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폰 나갈 때 몽땅 잡아가지고 올라올 때 개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뭐 더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의 시장을 뭐 한 장의 사진으로 좀 본다면은 명확하게 구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 현대, 로템, 방산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LIG, 넥스원, 한국항공, 우주 전부 다 호실적을 바탕으로 올라오는 방산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보기 좋았던 하루였고요. 그 외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하나 오션이 빠졌지만은 어제 폭등했으니까 어제 미리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요. 현대중공업과 HD 현대그룹도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오늘 코스닥의 동성화인텍이 폭등을 프리장에서까지 해주면서 조선 기재재에도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력인프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LS 일렉이 좀 더 많이 올랐는데 어제는 효중이 폭등을 했죠. 그냥 산일도 폭등을 했어요. 오늘은 일진전기와 LS가 좀 갑니다. 키 맞추기를 하면서. 왜? 사실상 저는 이쪽 섹터는 실적이 다 좋다라고 보고 솔직히 안 좋은 종목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차라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쪽에서 사놓고 있으면은 살려는 주기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단타하다가 손실 내지 말고 그냥 좋은 종목군들 깔고 있는 게 지금의 상승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이다 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런 종목군들이라든지 지수라든지 단순하게 놓고 보면 사실상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한 3% 정도 올라가면 아마 신고가일 거예요. 코스닥은 사실 지수로 뭐 시장을 본다면은 전혀 의미 없는 섹터가 돼버리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냥 일부 이제 뭐 그 제약바이오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도 전력인프라, 코스닥 안에서도 조선 이것만 딱 보면 되는 것 같아요. 화장품하고 그 외에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취할 게 1도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의 방향성이 바뀐다든지 변화가 있으면 그때 제 생각을 전달드리는데 여전히 지금은 시장에 집중해야 될 섹터는 딱 정해져 있다.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시장도 이런저런 노이즈가 와도 사실상 시장이 우상향을 지속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뭐다?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다. AI 인프라에 대한 실적이 증명이 되고 여전히 증가되는 투자 규모와 관련 산업의 확장이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소형 주들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설사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져도 그냥 다 들고 가야 되고 빠지면 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가면 지금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의 시장의 호재는 뭘까요? 수급입니다. 유동성이고요. 그 외에 뭐 호재가 있습니까? 아니요. 상황이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을 떠받들어 주고 있는데 그 시점마다 발생되는 시장의 모멘텀과 트리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촘촘히 올라가던 주식이 이격을 벌리면서 슈팅을 하루 이틀 한다. 이런 종목군들만 아무리 좋아도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좀 꺾였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꺾이지 않고 좀 눌렸다면 계속 매수 관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게 현재까지는 조선이고 방산이고 전력인프라고 특정 실적주들에 싹 쏠려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내리면 다시 타기도 어려운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드립니다. 일정 비중의 물량을 들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자, 들어가 보죠.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김동관 부회장도 미국에 갔고요.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미국에서 외신 기사로 많이 나왔었죠.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조선업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우리나라에게 요구하고 있다. 투자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거는 군산항 MRO 전진 기시 를 콕 찍어서 요청을 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조선의 나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미국의 조선업을 키우는데 도움을 줘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거다. 당연히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내용의 트리거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밀렸던 거는 미리 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좀 덜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몇몇 눈에 보이고 있고요. 뭐 저희는 이제 현대미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다 봐야 될 것 같고, 경성 화이텍도 수주 잔고가 이미 2027년도까지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신고가를 치냐 마냐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동성 화이텍은 신고가를 치게 된다면 네. 신고가 매매를 좀 해야 되겠죠. 오늘도 사실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했던 전략은 동성화이텍 눌리면 들어가라. 한국항공우주 실적 발표했을 때 일시적으로 빠졌을 때 좀 보자. 이게 오늘 뭐 단기 매매에 대한 전략의 두 가지였고요. 동성화이텍은 그때 한번 매매하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일부 좀 잡아가지고 뭐 한 1.5%, 1.6% 약수익 정도에서 일단 좀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 기자재들은 순환매 중에 있는 거죠. 엔진이 먼저 신고가를 치고 날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카본이 먼저 날라갔고 탱커의 세진중공업이 어제 이제 MRO 이슈로 좀 올라왔는데 세진중공업이 만약에 군산항에 현대중공업의 4개의 도크의 MRO가 터지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세진중공업도 관심종을 넣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일은 동성화이텍이 신고가를 치냐 못 치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엔터미디어가 사실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의 함대 관련된 아무튼 이게 전초기지가 서해에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중국의 반응이 어떨까? 좋지는 않겠죠. 그럼 중국 소비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전력인프라는 지금 순환매 중에 있어요.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현대일렉은 그냥 쏘쏘, LS는 컨센서스 상회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효성중공업은 아주 대박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폭등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있습니까? 산일전기, 일진전기 있죠.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실적 발표 때까지 들고 가고 추후에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눌리게 되면 계속 매수 관점에서 여전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력의 그 변압기 다음에는 배전반입니다. 배전반 관련된 종목군들 뭔지 아실 거예요. 탁 하나 찍어 드렸으니까 그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거는 전선 다 깔아야죠. 전선 다 깔아야 돼요. 그 케이블 많이 깔아야 됩니다. 그거 하는 기업들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괜찮은 것 같다. 다 봐라. 그리고 원전 쪽은 밸류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꽉꽉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이슈 또한 계속 매일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올리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은 그래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이 제로다 보니까 그 시공을 해줄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이 될 가능성에 시장은 무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사에너빌리티가 여기서 추가로 폭등을 하냐 못하냐 이거 첫 번째 만약에 폭등을 하지 않으면 옆으로 횡보를 하겠죠. 횡보하는 동안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이 조정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하느냐 못하느냐로 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전이 최근에 계속 뭐 한수원 이슈화가 조금씩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전기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7만 원에 안착을 하면서 시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로 올라왔을 때는 차트에 저항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만 체크하시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삼성전자의 집중화가 계속되는 듯한 모습이라 정말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살렸네요. 하나비전이 오늘 신고가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시장은 배팅을 했고요. 실적이 나오게 되면 사전에 먼저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자동차 관세 협상 12.5% 타결에 대한 목표치를 말을 하는데요. 이게 타결이 되면 일본의 토요타 간 이로 인해서 20% 넘게 올랐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그 하루 이틀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르겠어요. 매매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머크의 키트라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대략 11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테오젠을 넥스트레이드에 좀 올려놨고 신고가 돌파 이후에 눌림 자리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그간 많이 빠졌던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조금 바꿔놓을지, 이 점도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분들 보죠. 일단 지수는 최근에 흐름 자체가 만만하진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박스를 지금 거의 7월달 이후에 레벨업을 7월 10일이니까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지금 20일 가까이 거의 박스권 흐름만 하고 있는 거죠. 이 박스권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보면 어떤 거는 엄청 빠져버리고 어떤 거는 또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이 구간 안에서 추세가 이어졌다라는 종목분들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수가 한번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좀 밑에 처박혀 있다, 올라갈 때 같이 올랐는데 처박혀 있다, 그런 종목군들을 대응하기보다도 지수와 함께 계속 혹은 지수보다 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업종을 계속 찾아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현재 지수의 위치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가 제가 3150포인트에서 4%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3% 정도, 3%도 채 안 남은 주가의 위치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급등해 버리면 신고가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추가 상승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조정이 그때 나올 수도 있어요. 신고가에 들어갔다 해서 기뻐할 게 아니라 신고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경계감을 저는 많이 가져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올려야 되고 2차 전지가 가야 되고 반도체가 가야 되는데 그 종목군들이 연속성이 없다, 못 간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냥 특정 종목만 봐라, 그게 속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대형주들만 빨리 보고 넘어가죠. 삼성전자 아주 의미 있는 구간이 여기가 73,300원인데요 오늘 시가가 이 정도 구간에서 떴다가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 갭이 있고 윗꼬리가 닿는 구간이 있죠. 딱 이 근처 와서 저항을 받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7만 한 2,000원, 7만 1,000원, 2,000원 이런 구간에서 여기 저항을 받은 거죠. 101,600원. 네,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거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 있는데 바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올라가게 돼도 여기 개파락 떨어져 있는 72,600원이라든지 이걸 다 깨 부시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지 않겠냐.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벌써 들어온 게 거의 3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수급이 삼성전자에 유입되고 있구나 정도로는 알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그에 비해서는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맞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유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이 좀 있다 보니까 바로 탄력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반도체는 딱히 지금 관심 갖고 보는 게 별로 없고요. 삼성전자 밸류체인 이슈로 이제 올라온 게 그중에서 솔브레인이 나름 좀 강하게 흐름을 좀 보였는데, 솔브레인이 소재 쪽에서 가장 많이 좀 들어가긴 할 거예요. EUV 쪽에서. 그래서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 근데 딱히 이쪽이 어제 매매를 했다면 매매를 했을 건데 오늘부터는 아마 그렇게까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조선업종을 먼저 볼게요. HD 현대중공업이 1등이죠. 1등 조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이게 있어서 그렇지만 신고가를 이미 쳤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어제 이제 뭐 MRO 이슈가 어제부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마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에서 잘 나와서 한 번 정도 슈팅 보이는 정도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가총액이 벌써 42조라 시총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막 치고 가기는 좀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조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좀 낮은 현대미포가 오히려 신고가를 치고 올리기에는 좀 더 낫지 않겠냐. 지난번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신고가 치는 거 흐름까지는 보고 저도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까지 치는 거. 그리고 세진중공업이 MRO로 지금 엮여 있으면서 어제 일시적으로 16%대까지 폭등을 하고 아직도 좀 살아있는데요. 이 밀렸다가 MRO 이슈, 그러니까 군산항 MRO 이슈가 붙으면 가장 수혜가 클 것 같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이 사실상 먼저 신고가를 가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 엔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좀 있고요. 3주 정도. 그리고 한국 카본이 먼저 좀 올라왔죠. 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움직였는데 시가 고가인데 오늘 그 신고가에 만들어진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카본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본행제에서는 카본이 매출이 제일 크죠. 근데 동성 화인텍은 매출이 좀 적더라도 수주 캐파가 크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신고가에 넥스트레이드에서 고점을 뚫어놓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좀 밀리더라도 바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계좌 2개로 매매를 해서 여기에서는 걸어놓은 게 잡혀가지고 매매 내역이 좀 없는데요. 올라와서 좀 팔았고요. 이거는 여기서 종가에 좀 밀릴 때 29,000원 돌파해서 신고가 때릴 거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일단은 동시호가 근처 신고가 근처에서 일부 팔고 일부는 좀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돌파 형태의 매매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장 눌리면 종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어제 미리 MRO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여러가지 기대감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오늘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가 막상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급등은 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월봉 기준에서 하나오션을 바라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과거에 이런 자리에 매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저항이 이렇게 10만 1,000원 네, 좀 있고 여기 윗꼬리 구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에 의해서 좀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적도 아직 30조에 따른 정도까지는 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자우지간 오늘 뭐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한화 비전이라든지 종목군들 굉장히 좀 셌습니다. 특별히 이슈는 없었는데 종목의 끼가 원체 좋았던 종목이라 박스권 돌파하면 확실히 프로그램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 오늘 수급이 프로그램으로 7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뭐 추가로 올라갈 때 프로그램 매도가 없어야 기본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약간 경계심을 좀 갖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하나 시스템은 어닝 쇼크가 좀 나오는 바람에 주가 좀 깨져버렸고 이런 점이 좀 있었다.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틀 뒤 31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도 뭐 방산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가 오늘 여기에서 돌파하는 흐름은 저는 참
해볼만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돌파하고 신고가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실적 발표 전에 신고가 트라이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 가지고 좀 매매를 했었고, 실적 호실적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급락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좀 회원님들한테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좀 잡아서, 사실 이 정도 실적이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만큼 인정을 안 해주니 그냥 반등하면 팔아버리는 게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좀 들어간 거는 일단은 실적 발표 전에 다 팔고, 여기서 들어가서 분할로 걸어놓은 거 전부 다 체결돼서 반등할 때 전량 매도하고, 얘는 마무리를 좀 지었고요. 한국항공우주 딱 실적 이벤트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실적주들 흐름까지 봤습니다. 나머지는 전력 인프라, 효성중공업은 신고가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 종목의 특징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게, 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내용은 뭐다? 기본이다. 펀더멘털 양호한 회사가 11선을 타고 가더라. 1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하지만 계속 타고 가고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많이 이격이 벌어지면 11선까지 이격을 좁힐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격이 벌어질 때는 보면 안 된다. LS1렉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선을 타고 가던 주식이 21선이 저항이 됐는데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부터 깨져 있던 이 음봉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슈와 수급이 받쳐준다면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 신고가 트라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상 신고가에다가 장기 박스권이 돌파된 상태에서 이러한 매물 소화가 끝나게 되면, 즉 이 앞꼬리 윗꼬리를 뚫게 되면 양음양으로 다음 달에 이렇게 신고가를 칠 수도 있는 패턴의 흐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진전기도 오늘 그러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일단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단타로 들어가면 몰라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들어가더라도 명확한 손절 기준을 잡아야죠. 예를 들어서 박스권을 돌파했으면 그 박스권 근처에 사서 깨면 나는 비중을 줄인다. 근처에 사서 실속 발표 때까지 끌고 간다. 뭐 이러한 기준을 좀 가지고 보는 전략이 최선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실적 발표하고 잘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대량 매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가운데, 이런 구간들이 돌파가 안 되게 되면 굉장히 무겁겠죠, 종목이. 근데 만약에 돌파도 안 하고 하향 이탈도 안 한 상태에서 옆으로만 가게 된다면, 이슈가 나왔을 때 뭐 밑에서 한정 기술이나 뭐 BHI라든지 원래 펀더멘털이 좋은 상태에서 주가만 밀렸던 종목군들 흐름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를 제외하고 사실 뭐 많은 종목이 있겠죠. 분명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전에는 계속 봤다가 뭐 케어젠이나 이제는 더 이상 보지는 않아요. 더 이상 보지는 않고, 뭐 삼천당도 마찬가지로 좀 더 밀린다든지 했을 때 제약바이오는 진입을 목표로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